해상 기온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탄소 제로에 대한 당위성은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IRA법을 통해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뒤집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차의 문제지 다시 이쪽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만납니다. 해상 풍력 얘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그린 쪽이 태양광도 조금 최근에 움직이긴 했지만 별로 재미없었고, 네네네. 풍력이 그래도 CS 윈드를 가다가 CS 윈드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 풍력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해상 풍력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또 주가가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이유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발전 사업자들 얘기지 업체의 얘기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이제 그 해상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있답니다. 네. 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예상보다는 좀 더 올라 있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좀 가외적인 이슈들이 좀 또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이죠. 그 지멘스 감회사에서 해상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 고장난 이제 전수조사 들어간다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베스타스라든지 G라든지 이런 쪽들도 이제 닥친 김에 다 한번 조사 들어가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진행이 좀 더뎌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린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금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더워서 잠 못 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밖에 보시면은 막 비가 오는 데는 진짜 엄청 폭우 맞아요. 쏟아지고, 더운 데는 대구 보니까 그 중앙 분리대가 막 녹아가지고 쓰러져 누워 있고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이런 이상 기온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탄소 제로에 대한 이제 그 당위성은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IRA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 제시를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뒤집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차의 문제지 다시 이쪽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조정받고 빠진 게 투자하는 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잠깐 최근 걸 업데이트 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IRA법을 통해 가지고 10년간 3,690억 달러는 총 그린 에너지에 다 이제 들어가는 혜택입니다. 수혜고요.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리파워 EU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해상 풍력 쪽의 어떤 캐파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글로벌 이산화탄소 CO2 배출의 약 40%가 발전 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의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 아니냐?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계획했던 대로 가더라도 예상보다는 탄소 제로로 가는데 풍력이 약 3분의 1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풍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런 CO2 배출 자체가 줄겠네요, 그죠?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네네네. 네. 최근 해상 풍력 시장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풍력 시장 내에서 성장률 자체가 해상 풍력이 가장 클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의 비중은 이제 22년 후반기부터 감소하는 반면에 유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역시도 해상 풍력을 거의 안 하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화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해상 풍력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육상 풍력보다는 훨씬 큽니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크기 때문에 발전량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비용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육상에다가 그냥 박아놓는 것보다는 해상에는 부유식도 있고 물 안에다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해상 풍력 쪽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유리한 이유는 이 터빈이 크기가
평균 용량이 2002년에 1.7메가와트였는데 23년에는 11메가와트까지 갔고 요게 앞으로는 16메가, 20메가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발전 용량이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타워도 강행이 커져야 될 거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베어링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블레이드란 모든 것들이 다 커지게 되죠. 그러면 2배 커진다고 해서 가격이 2배가 아니고요. 그건 기술이잖아요. 결국엔 2배 커지게 되면 가격은 3배, 4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품 업체들한테는 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상 풍력 시장의 이제 설치량에 대한 전망 이렇게 나온 거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2년 이후에 23년부터 24년, 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5년부터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26, 27, 28 이러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만큼 해상 풍력 쪽으로 설치량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성장률이 앞으로 이 풍력 부품 업체들 이쪽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제가 왜 풍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넷제로에 대한 그러니까 탄소 제로에 대해서 IEA가 제시한 에너지 원별 설치량 로드맵을 보면요. 이 윈드 부분 세 번째 줄의 윈드 부분을 보시면은 2030년에 3.1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3.1로 잡혀 있는데 실제 현실은 3.1이라는 게 3,101. 네. 3,100일. 네네. 그 전에 3,100일. 예. 근데 현실은 지금 그 밑에 줄 제가 따로 언급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해서 2,00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지금 계속 계획돼 있고 예정된 걸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정보다도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게 결국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돈이 된다 또는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조달이 가능하고 또 경제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풍력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파일은 뭐 가능하시면 올려주시면 보실 수 있게 될 테니까 구분을 저는 겁니다. 육상, 해상, 그다음 고정식, 부유식과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북동부 쪽 그 해안 쪽으로 해서 지금 그 해상풍력 개발 사업의 현황인데요. 거의 없었는데 북동부 쪽만 해도 이 정도로 지금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쪽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북동부 이제 뉴욕 이쪽이군요, 그렇죠? 네네, 캐나다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까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 미국도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탄소 제로 쪽으로 가는 가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현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 뒤집어 엎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이제 법 제정이 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한 가지도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어떤 기상이변의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품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글로벌 해상 풍력 설치량에 대한 예측치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미국을 보시면요. 2022년까지 제로였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올해 이제 300. 네. 이게 아마 메가와트일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3,600씩으로 해야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합계를 놓고 보시면요. 유럽 쪽이 2023년 4,550이었었는데 내년 좀 줄고 그러더니 갑자기 25년에 8,000, 11,000, 16,000 네. 유럽 쪽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영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지금 숫자는 늘어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세아 쪽에서는 중국은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는 데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고 대만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납니다. 네. 대만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수주도 많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소극적이네, 그죠? 일본은 또 이제 원전으로 많이 또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해상풍력 시장의 어떤 성장, 우리나라하고 연관돼 있는 또는 우리나라가 뚫을 수 있는 그 시장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리파워링은 뭐냐면 부품 소모품 교체와 관련된 겁니다. 설치가 많이 되면 당연히 소모품에 대한 교체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래된 것들은 당연히 교체가 되는데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이 시장 역시도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한번 뚫어놓게 되면은 계속해서 물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가면서 선순환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리파워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재보수 정비 보수죠. 수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30년이 연한이다, 25년 정도가 연한이다 음. 하면은 연한 됐으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고 그럼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네, 예. 유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쪽 시장 역시도 크게 개화가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마지막 장은 이제 국내 풍력 발전 주요 기업들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벨로퍼인데 에코플랜트가 아니라 참 SK 오션 플랜트죠. 오션 플랜트는 이제 하부 구조물 해상 풍력과 관련돼 있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대만 쪽으로도 많이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주가들은 뭐 다들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상태니까요. 공부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국내 터빈사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들이 작아가지고요. 해외 쪽으로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타워, CS 윈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풍력, 그다음에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에 주목하자는 얘기는 저희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기업이 이제 그러면 해상 풍력에 특화된 쪽이 어느 쪽이냐 이제 얘기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풍력 타워나 이게 육상이나 해상이나 다 들어갑니다. 다 쓰인다면서요. 네네,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가장 국내 시장에서는 뭐 이런 시총이나 이런 걸 약간 대장주잖아요. 대장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타워 쪽에서는 1위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네임밸류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글로벌 터빈사들을 하고 다 고객으로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수혜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놓고 보면은 그거 말고도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션 플랜트 같은 회사는 SK 그룹 산하에 있으면서 사실 조선과 관련된 쪽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회사. 옛날 삼강 에멘트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하부 구조물도 있고 조선 예.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하면은 일단 덩치 큰 쪽으로 이제 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은 이제 풍력을 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빈 쪽에서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두산은 뭐 요즘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다음에 뭐 중간 중간에 베어링 뭐 CS 윈드를 보면 그다음에 베어링을 쫓아서 보는 거고요. 항상 베어링이 조금 더 가벼운 측면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단조 부품, 블레이드, 인버터 이런 조그만 회사도 있고 마지막에 해저 전력 케이블이 있는데 KT 서브마린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LS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기 네네. 때문에 LS하고의 어떤 관련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LS나 어쨌든 KT 서브마린도 LS 계열이라고 보면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LS는 회사가 바뀐 건 없는데요. 네.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한 세상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이게 사실 전형적인 전통 산업이고 저부가 산업이었고 그냥 회사 이익은 꾸준히 내는데 성장이 별로 없는 그런 섹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린 에너지 한다. 그러면서 이쪽이 확 일어나 버리고 전통의 어떤 그 동제련부터 해서 제련 쪽으로 강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쪽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관련된 쪽도 이쪽에서 당연히 해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련하는 쪽에서 나오는 이제 황산 니켈 같은 거는 당연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어느 날
예, 전선은 뭐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권선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G 요즘 살짝 뭐 노이즈는 있지만 미국 쪽 이제 개선한다니까 그런 쪽 케이블 통신 케이블 쪽도 지금 갑자기 쇼티지 나고 있고 해상 케이블은 진짜 쇼티지가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4군데 업체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LS 전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하던 건 똑같았는데 갑자기 성장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면서 주목을 받은 회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전에 포스코홀딩스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전통 산업 쪽에서 신성장 동력이 장착이 되게 되면 자산 가치보다 훨씬 못하게 평가를 받던 회사들이 자산 가치 이상을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는 LS 그룹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풍력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해상 풍력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기업을 조금 압축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CS 윈드고 그렇죠? 네. 이제 정정해 주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듣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아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종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뭐 그다음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 좀 압축하면 되죠. 뭐 케이블 쪽까지 보신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어차피 필수고 네. 그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LS도 역시 들어가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영훈 이사님과 해상풍력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